안녕하세요. 백프로팀의 최종 프로젝트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발표를 맡은 권기용이라고 합니다. 목차입니다. 첫 번째는 개요, 두 번째는 개발 과정, 마지막은 결과물의 순으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저희 백프로팀은 프론트엔드 4명, 백엔드 4명 하여 총 8명으로 구성된 팀입니다. 프론트엔드 팀원들은 권기용, 김다은, 조윤정, 마혜경으로 구성되고요. 백엔드 팀원들은 정현석, 김승은, 박상혁, 홍유석으로 구성된 팀입니다. 다음은 프로젝트 소개입니다. 저희 프로젝트의 이름은 아트집입니다. 미술 전시회를 조회하고 후기를 작성 및 공유할 수 있는 서비스인데요. 먼저 기획 배경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팀은 평소 전시회, 특히 미술 전시회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미술 전시회에 관한 정보가 흩어져 있어 좀처럼 정보를 얻기 어렵다는 불편함을 느꼈고 이 점에 공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더구나 전시회 다녀온 뒤 후기를 작성하고 공유할 수 있는 서비스가 부재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만들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여 저희는 미술 전시회를 주제로 삼아 프로젝트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타겟 사용자는 미술 전시회에 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얻고 싶은 사람, 그리고 전시회를 다녀온 뒤 후기를 기록, 저장, 공유하고 싶은 사람입니다. 주요 기능으로는 미술 전시회에 관한 정보를 조회할 수 있고요. 전시회를 시기, 장소, 장르를 기반으로 맞춤 검색할 수 있습니다. 전시회에 대한 후기를 작성하고 저장 및 공유할 수 있고요. 다른 사람의 후기에 댓글을 작성하고 소통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협업 방식과 일정인데요. 저희는 노션에 주요 문서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캘린더에 일정들을 관리해 나갔습니다. 데일리 스크럼을 통해 프론트와 백엔드끼리 당일의 안건을 논의하고 개발 현황을 체크했습니다. 다음으로 저희 프로젝트 전체 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프로젝트 기간은 26일이었고요. 그게 총 5개의 기간으로 구분되었습니다. 첫 번째 기획 기간에서는 프로젝트의 주제를 선정하고 서비스를 기획했습니다. 서비스의 주 요구사항들을 정해 나갔습니다. 두 번째, 서비스 구체화 기간에는요. 백엔드는 ERD 및 API를 설계했고요. 프론트는 와이어프레임 및 디자인을 설계했습니다. 세 번째, 기능 개발 및 인프라 구축 단계에서는요. 백엔드는 서비스 요구사항 API를 개발했고요. 서버 CI/CD 및 인프라 환경을 구축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프론트에서는 페이지 라우팅, UI 마커 및 API를 연결했고요. 버셀로 웹서버를 연결했습니다. 네 번째로 서비스 안정화 단계에서는 서비스 로직을 최적화하고 테스트하였으며 UI 예외 처리 및 오류 수정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발표를 준비하고 최종 발표를 하였습니다. 두 번째 챕터는 개발 과정입니다. 먼저 프론트엔드의 개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술 스택입니다. 저희 프론트엔드는 타입스크립트, 리액트, 넥스트를 사용하였고요. 엑시오스를 통해 API를 연동하였고 리코일을 통해 전역 상태를 관리했습니다. 얀을 통해 라이브러리를 관리하였고요. 이모션과 엔트 디자인을 사용해 컴포넌트 스타일을 구현했습니다. ESLint와 프리티어를 사용해 코드 컨벤션을 통일하였고요. 마지막으로 버스를 통해 배포하였습니다. 다음은 와이어프레임과 디자인 시안입니다. 피그마를 사용하여 팀원들이 협업하면서 공동 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페이지별 기능 명세서를 작성하고 노션에 문서화했습니다. 다음으로 저희 프론트엔드의 개발 포인트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저희는 이슈 기반으로 브랜치를 생성하고 PR을 하였습니다. 피처 등의 브랜치에서 기능을 완성한 뒤에 디벨롭 브랜치에 PR을 하였고요. 디벨롭에서는 개발 서버를 배포하였고 메인 브랜치에서 메인 서버를 배포하였습니다. 또한 저희는 꼼꼼한 코드 리뷰 문화를 지향했습니다. 2 이상의 어프로브가 있어야 PR이 머지가 될 수 있도록 하였고요. 좋은 코드를 위한 동료 간의 조언과 토의가 이 PR 과정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다음으로
저희는 Next.js를 통해 서버-사이드 렌더링을 도입했습니다. 먼저 Next라는 프레임워크를 통해 보다 원활한 협업을 할 수 있었고요. 페이지의 특성별로 다양한 렌더링 방식을 적용했습니다. 데이터베이스의 정적 데이터를 그대로 보여주는 페이지에서는 SSR, SSG 등을 사용하였고요. 유저와의 상호작용이 자주 일어나는 페이지에서는 CSR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그 외에도 초기 빠른 로딩 속도와 SEO 최적화 측면을 고려했습니다. 또한 저희는 타입스크립트를 도입했습니다. 특히 백엔드와의 협업에서 큰 도움을 주었는데요. 타입스크립트를 통하여 API 명세에 대한 타입을 정의할 수 있었고, 복잡한 데이터의 경우 타입 추론, 자동 완성 등의 타입스크립트의 기능을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컴파일 단계에서 타입 관련 에러를 미리 잡아냄으로써 배포 시의 타입 관련 문제를 방지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목 API를 만들어 사용했다는 점입니다. MSW라는 API를 모킹하는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여 데이터를 불러올 수 있는 가상의 API 서버를 만들어 사용했습니다. 이 또한 백엔드와의 협업에서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아직 개발되지 않은 API에 대해서 목 API를 사용하여 관련 로직을 선작업 및 테스트할 수 있었고, 이후 백엔드 API를 연결하여 이후 작업을 순조롭게 이어나갈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토믹 디자인 패턴의 적용입니다. 아토믹 디자인 패턴으로 폴더를 나누어 컴포넌트를 체계적으로 분리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효율적인 재사용을 고민했습니다. 다음은 백엔드 파트입니다. 저는 백엔드 파트 발표를 맡은 12팀 박상혁이라고 합니다. 먼저 저희가 백엔드 개발 및 인프라 구축에 사용한 기술 스택들입니다. 브랜치 전략입니다. 메인 브랜치가 주가 되고 그 외 여러 작업들을 브랜치를 분리해 작업한 후 PR을 날려 머지않은 GitHub 플로우 방식을 채용했습니다. 다음은 PR 정책입니다. 화면과 같이 두 개의 어프로브를 받지 못한 PR에 대해서는 머지가 불가능하도록 GitHub 프로텍션을 설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저희가 이번에 생성한 102개의 풀 리퀘스트 중 초반 설정용이나 긴급했던 내용들을 제외한 거의 모든 풀 리퀘스트에서 오른쪽 사진과 같이 활발하게 코드 리뷰가 이뤄져 코드의 획일성을 증대시켰으며, 각 코드의 책임을 단순히 구현한 사람에게만 지게 하는 것이 아닌 팀 전체가 나눠 가지며 팀원 모두가 코드 전체에 대해 높은 책임감을 갖게 되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뿐만 아니라 PR 시 앞서 말씀드린 자코코를 이용해 테스트가 하나라도 실패하거나 테스트 커버리지가 70%를 넘지 않은 경우 이를 출력해주는 CI를 GitHub 액션을 이용해 구축했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설계한 DB의 구조입니다. 저희의 데이터베이스는 크게 유저, 전시회, 리뷰, 댓글의 4가지 도메인으로 나뉩니다. 하나는 로컬 환경과 테스트 환경, 그리고 배포되는 대부 환경을 스프링에서 지원하는 프로필을 이용해 구분지었습니다. 각 환경에 필요한 YML 설정 파일은 화면과 같습니다. 로컬 환경과 대부 환경은 각각의 설정 파일을 가집니다. 이때 AWS, OS, 대부 설정 파일은 보안상 민감한 정보들이 담겨 있으므로 Git ignore 추가해 레포지토리에 직접 올라가지 않습니다. 해당 설정 파일들은 배포하는 환경에 꼭 필요한 정보들을 담고 있기에 저희는 이를 프로젝트 레포지토리에 올리지 않으면서 배포에 적용하는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이를 위해 저희는 Git 서버 모드를 이용했습니다. Git 서버 모드를 통해 민감한 설정 파일들을 별도의 프라이빗 레포지토리에서 관리하며 저희 프로젝트 빌드 시 자동으로 프라이빗 레포지토리의 파일들을 카피해 오도록 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CI/CD 파이프라인과 백엔드 인프라 구조입니다. 전체적인 구조입니다. 저희는 이번 프로젝트에서 컨테이너 기반 무중단 배포 CI/CD 파이프라인을 구축했습니다. 먼저 백엔드 개발자가 GitHub에 푸시를 날리고 머지 혹은 PR을 시도합니다. 그러면 GitHub 액션 스크립트를 통해 빌드를 시도하고 자코코를 이용해 앞서 말씀드린 테스트를 실행합니다. 요청이 머지이고 CI가 성공하면 저희는 서버에 자르 파일이 실행되는 컨테이너 이미지를 빌드한 후 컨테이너 레포지토리인 도커 허브에 푸시합니다. 푸시가 완료되면 엘라스틱 빈스톡으로 배포를 시도합니다. 빈스톡에서는 우선 도커 허브에서 저희가 업데이트한 도커 이미지를 불러옵니다. 그리고 해당 이미지를 이용해 새로운 EC2 인스턴스를 생성합니다. 원래 저희 서버는 단일 인스턴스를 유지하지만 다음과 같이 무중단 배포를 위해 추가 배치를 통한 롤링 배포 방식을 채용해 배포가 이루어지는 동안에는 2개의 인스턴스를 가지게 됩니다. 새로 생성된 인스턴스가 에러 없이 정상적으로 실행되고 ELB에서 체크하는 스테이터스가 그린이 되면 기존 인스턴스를 삭제합니다. 이후에는 파이프라인이 정상적으로 완료되며 첫 화면과 같은 상태가 유지됩니다.
다음은 백엔드 개발 포인트입니다. 먼저 쿼리 최적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저희의 API 중 전시의 다건조 API에서 내부 쿼리가 요청되는 것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쿼리 최적화를 하지 않는다면 먼저 필요한 전시회들의 리스트를 불러오는 쿼리가 실행됩니다. 그 후 리스트의 전시회당 화면에 쓰여져 있는 3개의 쿼리가 추가로 나가게 됩니다. 예를 들어 한 페이지에서 20개의 전시회를 불러온다면 1 더하기 3 곱하기 20을 해서 61개의 쿼리가 나가며 이는 성능에 큰 오버헤드를 남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저희는 쿼리 DS를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쿼리 DSL에서 제공하는 DTO를 이용한 프로젝션 및 패치 조인 등의 기능을 이용해 앞서 설명드린 경우를 단 한 개의 쿼리로 해결 가능하도록 리팩토링했습니다. 다음은 인증에 관한 내용입니다. 저희는 코드 전체적으로 발생하는 예외들에 대해 글로벌 이그젝션 핸들러를 이용해 적절한 에러 응답을 반환해 줄 수 있는 구조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스프링 스큐리티 필터 체인에서 발생하는 문제의 경우 글로벌 이그젝션 핸들러에서 처리할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그젝션 핸들러 필터라는 커스텀 필터를 등록해 필터에서 발생하는 예외에 대해 원하는 커스텀 에러 리스폰스를 줄 수 있도록 구현했습니다. 다음으로 저희는 JWT를 이용한 인증 과정을 구축하되 토큰의 탈취 위협을 염두에 두고 억세스 토큰과 리프레시 토큰을 이용했으며 이를 위해 레디스를 사용했습니다. 레디스는 로그아웃 시 해당 JWT 토큰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블랙리스트를 운영하기 위해서도 사용됩니다. 세 번째는 결과물 챕터입니다. 시연 영상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연 영상입니다. 먼저 메인 페이지에서는 다가오는 전시회, 그리고 인기 많은 전시회 리스트를 볼 수가 있습니다. 맞춤 전시회로 가볼까요? 개최 장소를 선택할 수 있고 개최 시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에 맞는 전시회들을 필터링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로그인을 해볼까요? 저희는 이번에 로컬 로그인과 그리고 소셜 로그인을 모두 구현했습니다. 이번에는 로컬 로그인을 통해서 로그인을 해보죠. 로그인에 성공하였고 전시회 카드를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전시회 상세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전시회에 대해서 좋아요를 누를 수 있고요. 전시 소개를 볼 수 있고 전시 위치를 또 지도로 볼 수 있습니다. 전시회에 달린 후기들을 볼 수가 있고요. 후기 작성하기 버튼을 누르면 후기 쓰기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내가 다녀온 전시회를 확인할 수 있고요. 다녀온 날짜를 확인할 수 있고 제목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내용을 입력하고요. 물론 사진도 올릴 수가 있습니다. 후기의 공개 여부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커뮤니티 페이지로 이동하는데요. 이 페이지에서는 제가 작성한 후기 그리고 다른 유저들의 후기도 리스트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후기를 한번 선택해보죠. 후기를 상세하게 볼 수 있고요. 후기에 대한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댓글에 대한 대댓글도 작성할 수 있어요. 댓글을 삭제하는 것도 물론 가능하고요. 댓글에 대한 좋아요, 그리고 후기에 대한 좋아요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마이 페이지로 가보죠. 마이 페이지에서는 유저의 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작성한 후기, 그리고 좋아하는 후기를 볼 수 있어요. 좋아요를 누른 후기를 볼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좋아요를 누른 저 실감서재라는 후기가 여기 있네요. 좋아하는 전시회에서 제가 좋아요를 누른 전시회를 볼 수 있고요. 프로필 수정 페이지에서 프로필을 수정할 수 있고 또 비밀번호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로그아웃을 해보죠. 네, 이상으로 시연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발전 방향에 관한 내용입니다. 백엔드에서는 인증 로직 코드와 관리자 도메인 코드와 리팩토링 및 초상화, DB 형상 관리를 할 계획이고요. 프론트엔드에서는 인증 로직 코드화 및 리팩토링, 관리자 페이지의 추가, 컴포넌트 리팩토링, 렌더링 성능 최적화 등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백프로 팀의 최종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